예, 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화요 대상경주 분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상경주가 펼쳐지죠. KRA컵 클래식이 펼쳐집니다. 출전하는 말들만 놓고 본다면은 글로벌 히트가 압도적인 인기 1등을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피드 영이 인기 2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이게 그동안 뛰어온 것만 본다면은 그렇게 흘러가도 전혀 이상할 거는 없죠. 일단 이 글로벌 히트는 최근 보여온 경주력이 너무 우수하죠. 압도적인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고, 스피드 영은 직전에 좀 실망스러운 경주력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그 이전의 경주들을 본다면은 글로벌 히트에 이어서 넘버 2의 자리는 굳건하게 좀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둘 다 동갑이죠. 같은 5살인데, 스피드형 입장에서는 이런 또 절대 강자가 있다, 글로벌 히트라는 절대 강자가 있다 보니까는 좀 시대를 좀 잘못하거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동안 보여준 경주력만 놓고 평가를 한다면 글로벌 히트가 앞서 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피드형이 오히려 좀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두가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울에서 펼쳐지는데 부산에서 원정이 7마리가 왔어요. 다 왔죠. 다 왔다고 봐야 되고, 서울에서는 이제 원더풀 솔루, 너트 프레인, 노던 타임, 머니 크라운 이렇게 4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역대 이 우승만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글로벌 히트가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2연패에 도전하고, 2023년도는 위너스맨, 그리고 2022년도는 라운드 파이터, 그리고 2021년도는 미스터 플러 어플릿, 이렇게 최근 4년 동안 부산말이 3번 우승을 했죠. 그 중에서 그래도 라운드 파이터가 부산말들을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하면서 상당히 좀 서울의 자존심을 세웠는데, 정말 그러고 본다면은 라운더 파이터가 정말 대단한 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현재 이제 라운더 파이터는 시스말로 가 있죠. 그리고 위너스맨도 시스말로 가 있습니다. 위너스맨은 위너스 팜에서 시스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주 현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교배를 너무너무 잘한대요. 교배도 잘하고 수태율도 높고, 그래서 상당히 좀 필수말로 갔어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위너스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페어레이컵 클래식은 3세는 54kg, 이제 4세 이상은 57kg, 그리고 앞말은 마이너스 2kg 감량이 있는데, 이번에 앞말은 원더풀 슬루가 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말들은 다 57을 달고 뛰는데, 원더풀 슬루만 55를 달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케어레이커 클래식의 최고 기록은 2017년 청담도끼가 세운 2분 05초 8이 최고 기록이에요. 이게 대회 신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직까지도 그 기록을 못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가벼운 정상적인 주로 여건에서 뛰었고, 청담도끼는 불량주로에서 세운 기록이긴 하죠. 그런 면에서 작년에 글로벌 히트의 2분 06초 2라든가 아니면 라운드 파이트의 2분 06초 4는 주로 여건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좀 잘 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잘 뛴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은 부산 원정마이고, 옆에 네이팅이고, 그리고 이 순서는 인기도 순서가 아니라 네이팅 순서로 잡았습니다. 글로벌 히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혜승 기수가 기성을 할 것으로 훈련을 하고 있고, 김혜승 기수가 워낙 잘 몰아내죠. 그리고 2024년도 작년도죠. 최우수 장거리마. 그리고 올해도 이 스테이어 시리즈가 끝났기 때문에 최우수 장거리마이고, 남은 이제 그랑프리라든가 대통령배 여부에 따라서 최우수마 선정이 달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타공인 서울 부산 통틀어 원탑이죠. 가장 강한 말인 것은 분명하고,
어, 2000m를 7번을 뛰었는데 6전 2착 1번을 했어요. 그 유일하게 2착 1번 한 게 2023년도 대통령배에서 위너스맨한테 진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2착을 한 거고, 그 다음 그 외에는 2000m 그것도 거의 대상 경주 위주로 뛰었는데 다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부산광역시장배 우승, 그리고 YTN배 우승을 거뒀고, 현재 이제 코리아컵 대통령배 그랑프리만 남은 상황인데, 그 경주에서도 선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고 5살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9전밖에 안 뛰었어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히트가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위너스맨이 최강자였죠. 근데 위너스맨은 5살에도 20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나이가 많다고, 물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 에이징 커브가 오죠. 경지력 하락 시점이 오는데, 근데 이 에이징 커브와 맞물려서 내구도라는 것도 있어요. 말이 뭐 개별적으로 튼튼한 말도 있고 약한 말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의 경기를 치를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내구도를 까먹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튼튼한 말은 좀 더 늦게 까먹을 수 있고, 좀 약한 말들은 빠르게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에 의해서 이 에이징 커브도 중요하지만은, 경주를 많이 치르면서 다가오는 이 에이징 커브도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런 면에서 글로벌 히트는 대상 경주 위주로만 출전을 했기 때문에 19전밖에 치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싱싱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고, 근데 불안한 요인은 뭐냐면은, 직전 이 부산광역시장배에서 내측이 두터워서 그래서 못 밀고 나온 측면은 분명히 있긴 한데, 그리고 직선에서도 내측을 탔는데 내측이 무거운 날이었어요. 그때 부산광역시장배에서. 그러니까 외곽에서 타는 스피드영하고 머리차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피드영이 굉장히 좀 잘 뛴 부분이 있고, 글로벌 히트가 내측 무거운 줄을 타면서 힘을 많이 쓴 부분이 있죠. 근데 현재 서울 주로니까 지난주도 그랬죠. 외곽 타는 말들이 다 거의 뭐 탄력이 나오면서 지난주 빵빵 터졌지 않았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주로 변수에 의해 터진 거예요. 외곽서 취입하는 말들은 저런 말이 저런 탄력이 있었나 할 정도로 쉽게 탄력이 나오면서 앞에 있던 말들을 다 잡아채면서 취입으로 배당이 빵빵 터진 경주가 많았는데, 김혜성 기수 스타일 그리고 글로벌 히트의 경주 스타일을 본다면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어떤 경주 운영을 펼치냐면은, 선행을 잘 안 가죠. 갈 수 있으면 가는데 선행을 잘 안 가고, 선행마 뒤에서 바로 뒤에서 선입 전개하면서 직선에서 내측 타면서 치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전개를 많이 해요. 지금까지 쭉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글로벌 히트가 직선에서 외곽 추입한 경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다 내선 추입을 하면서 우승을 거뒀는데, 그게 좀 관성이 자리 잡았을 거예요. 글로벌 히트도 그렇고 김혜성 기수도 그렇고. 근데 현재 서울 주로 여건이면 그렇게 타면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로 여건이 변수일 텐데, 만약에 내측을 탄다면은 우승을 놓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반면에 스피드 영은 외곽에서, 그러니까 출발이 극단적으로 빠른 말이 아니다 보니까 외곽에서 약간 무빙성으로 탑니다. 그리고 최근은 출발이 좀 안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순발력이 좋았는데 최근은 이제 게이트 이탈이 좀 늦어진 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곽에서 무빙을 하는 전개를 펼치고, 그런 면에서 외곽 게이트가 유리하죠. 내측 갇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외곽에서 무빙을 하면서 선두 압박해서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경주 전개를 보여주는데, 그런 흐름이라면은 현재 서울 주로가 너무나 유리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스피드형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착만 하고 있어요. 부산광역시장배, YTN배, 헤럴드 경제배 계속 이착만 하고 있는데, 직전 오너스컵의 구착은 그냥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000m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는 올 것으로 보이고, 적정거리는 마일이 맞죠. 단거리 세계일보배에서도 3착을 했으니까요.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다 출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적정거리는 모계 라인을 봐도 그렇고 1600, 1800 이런 거리가 가장 좀 적정거리라고 보이는데, 그래도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2000m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 게이트에서 무빙성 운영을 한다면은 현재 서울 주로가 이 말한테 너무나 유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 히트가 인게이트를 받아서 내측을 탄다. 그리고 스피드 영이 외곽 게이트를 받아서 외곽으로 무빙을 뜨면서 외곽 전개를 펼친다. 그렇다면은 현재 서울 주로는 글로벌 히트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고 스피드 영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스피드 영이 외곽 게이트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곽 게이트를 받아버린다면은 저는 주로가 현재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만약에 인게이트 타서 내측 타는 순간 그렇다면 오히려 입상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이 말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주로가 성적을 좌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주중에 비가 많이 와서 주로 흐름이 바뀐다거나 그런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주에 주로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외곽 게이트만 받아낸다면 우승 이변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원더풀 슬로우입니다. 문세인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앞말이다 보니까는 55km고 2000m에서 2분 05초 1로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가 이제 부산 경남지사배에서 포화주로에서 거둔 기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작년도죠. YTN배에서 그때 글로벌 히트도 출전을 했고 센 말들이 다수 출전을 했는데 앞말이 상당히 좀 거성 있는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 말은 장거리에서 순말들한테도 안 밀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올해 들어서 성적은 상당히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죠. 그래도 즐거운 여정과 더불어서 앞말 최강자 중에 한 구였는데 좀 아쉽고 아직까지도 완벽한 베스트 컨디션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최강자들을 만나서 좀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석세스 백파입니다. 서승훈 기수가 아니라 진경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이 혈통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좀 장거리 혈통이죠. 이 작년도 최우수 3세마이였습니다. 농림장관배랑 KRA컵 마일을 우승을 했고 코리안 더비에서 3착을 하면서 최우수 3세마로 선정이 됐고, 마방에서도 올 4세 시즌은 뭐 글로벌 히트와 장을 겨룰 정도로 상당히 기대감이 컸던 그런 말인데 그 기대만큼 성장을 못했어요. 특히 직전 기간 오너스컵에서는 11착을 했고 부산광역시장배에서는 3착을 했습니다. 물론 두 번의 경주 모두 나름 이유는 있긴 했죠. 그리고 원래 첫 헤럴드 경제배에서는 우승을 거뒀는데 어쨌든 그래도 작년에 보여줬고 작년에 마방에서 가졌던 그 기대만큼의 성장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성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은 성장을 했지만은 훨씬 더 센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그 기대만큼은 못하다는 것이고, 가장 큰 이유가 외곽서 이제 선두 공략을 하거나 선행을 하면서 앞에 나갔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개 여부에 따라서 성적이 좀 좌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선행만 부재의 편성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간다면은 조금 더 나은 성적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앞장을 가서 좀 편안하게 전개를 한다 아니면은 뭐 선두 좀 쉽게 공략해서 힘안 들이고 뛴다면은 충분히 좀 입상 도전은 가능한데, 어쨌든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선행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투혼의 반석과 좀 게이트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이제 앞에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석세스 백파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인 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투혼의 반석입니다. 벌써 7살이 되었죠. 참 열심히 뛰었고 네이팅이 106이에요. 105만 되면은 일반 경주에서 출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이팅이 지금 뭐 1등급 경주가 지금 네이팅 한정 경주를 하는데 95, 100, 105 이렇게 네이팅 한정이 잡힙니다. 그래서 105만 된다면 105 네이팅 105 한정 경주에 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만 더 내려가면 되고, 석세스 백파와 게이트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인게이트 받는 말에 선행을 갈 것 같고, 그래도 최근 좀 아쉬운 성적을 내두고 있는데 그래도 선행을 간다면은 조금은 더 나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마방에서도 그렇고 마주분도 그렇고 올 그랑프리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그랑프리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일반 경주 레이팅 105가 되면 일반 경주 한번 출전하고 아마 그게 마지막 출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예 경주마 요건은 충족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예 경주마로 선정이 되면은 여생을 마사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편안한 여생이 보장이 되는데, 근데 이게 명예 경주마로 선정이 되면 실수말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마주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실수말로 일단 전환을 고려하고 있고 실수말로 갈 생각인 것 같은데, 근데 실수말로 가서도 또 경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말로 가서 자마다 성적이 안 나오거나 좀 외면받으면은 또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앞날이 또 불투명해지고, 그래서 명예 경주마로 갈 건지 아니면은 실수말로 갈 건지, 그런 점이 상당히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선 실수말로 갈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 선행을 간다면 입상을 자신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삼복 정도는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너터플레이인데, 아무래도 조제루 기수가 기승을 하겠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제루 기수가 기승을 해온 만큼 3세 시즌 나올 스나이프와 더불어서 서울 최강자였죠. 그러니까 앞에 가는 말 중에서는 나올 스나이프가 최강자였고, 수입을 하는 말들 중에서는 너트플레이가 최강이었죠. 물론 이 나올 스나이프와 너트플레이를 도전하는 뭐 썸씽 노스트도 있었고 드래곤스타도 있었는데, 선심 노스트나 드래곤스타는 좀 반짝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트플레이와 나올 스나이퍼는 짱짱한 경쟁력을 보여주었죠. 대상 경주 늘 착순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마방에서도 대상급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말이긴 한데, 대상 경주 우승은 일간 스포츠배 1400 우승한 게 유일한 우승입니다. 뛰어난 추임력이 강점인데, 대상에서 앞선 말들의 자력으로 때려잡을기에는 뭔가 좀 부족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상 경주 특성상 페이스가 빠르다 보니까는 그 막강한 탄력이 좀 덜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착순 이상의 성적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삼복 정도는 늘 좀 가능성이 있는 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노던 타임은 이제 7살입니다. YTNB에서 11착을 했는데, 직전 1등급 1800m 경주에서 우승을 했죠. 그때 그거는 편성이 굉장히 약했고 포화주로였어요. 그러니까 주로가 가볍기 때문에 58kg의 규정을 극복하면서 오랜만에 우승을 한 거고, 이번에는 편성이 너무나 강하고 또 2주 만에 출전해요. 2주 만에 대상 경주 출전이라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디스파이트 윈입니다.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승훈 기수가 타고 쓰려면 탈 수 있는 말들이 많죠. 예를 들어 갖고 석서스 백파도 충분히 탈 수가 있죠. 서승훈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으니까는, 서승훈 기수의 선택은 이 디스파이트 윈이었고, 워너스컵, 그러니까 직전 워너스컵에서 2착을 했는데 직전 첫 대상 경주였죠. 그게 거기에서 빠르게 대상 경주에서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10점 동안 3착 내 벗어난 적이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꾸준함이 강점이고, 그리고 직전 1등급 2000m 점핑 출전을 해서 거기서도 우승을 거뒀어요. 머닝스 자마입니다. 머닝스 자마이다 보니까 머닝스가 이제 단거리에서부터 마일까지 여기에 강점이 있는 말이지, 단거리에 강점이 있는 시수말은 아닙니다. 어, 그렇지만은 이 디스파이트 위에는 외조부가 빅브라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기에서 나름 거리 적성이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마방에서의 평가도 호흡이 굉장히 좀 길고 좋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도 좀 문제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거리, 장거리 좀 가리지 않고 좀 고르게 상태를 맞춰서 좀 고르게 출전할 생각인 것 같고, 생긴 거는 머닝스 자마예요. 그러니까는 딱 단거리 뛰게 생겼어요. 하지만 모계가 거리 적성이 나와주기 때문에 장거리에서도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서성훈 기수와 데뷔 때부터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도 강점이고, 최근 성장세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 도전 가능하다. 그 다음 정문 코빗은 멀로 기수가 최근 계속해서 멀로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아마 몰로 기수가 기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직전 오너스컵에서도 종반 탄력을 보여주면서 4착을 했죠. 사실 제가 이 말은 어렸을 때 1등급까지 쉽게 올라갈 말이고 1등급에서도 짱짱하게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됐던 말인데, 제 개인적인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성적이에요. 그리고 1등급 승급 후에 좀 적응력 실패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입상권 성적을 거두면서 적응력이 좋아진 모습이고, 직전 대상 경기에서도 4착을 하면서 변화를 보여주긴 했지만은 이번에는 상대들이 너무 좀 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영광의 퍼스트의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대상 경기 첫 출전이고 직전 1등급 승급전 1800m에서 바로 2착을 했어요. 선취입이 자유로운 각질인데 이번에는 페이스가 빠를 것으로 생각해서 취입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3주 만에 출전하는데 그것도 서울 원정이고, 그래서 상대들도 강하고 좀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되고, 머니 크라운 같은 경우는 유성환 기수가 훈련을 하고 있고 1등급에서도 아직 우승을 못 거두고 있어요. 상대들의 전력이 너무 강해서 어려운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일 주로가 관건, 당일에 서울 주로의 여건, 그리고 게이트. 만약에 인게이트 받는 말들은 상당히 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인게이트를 받으면 외곽으로 빼고 싶어도 잘 못 뺍니다. 그게 뭐 내가 인게이트에서 외곽 빼서 외곽으로 타야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외곽에서 말들이 막 커브치고 압박 들어오면 내 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트레이커 클래식은 게이트 싸움이 관건이 될 거예요. 게이트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그 경주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느냐, 주로 흐름이 지난주와 똑같으냐, 이게 입상의 변수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은 스피드 영과 글로벌 히트가 서로 우승을 다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 스크세스 백파 디스페이트 윈이 입상 도전 가능한 전력이고, 투혼의 반석은 선행을 간다면 3북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KRA컵 클래식에 출전하는 말들을 살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이번 주도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